안녕하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두 개인데, 하나는 신혼여행이고요. 그건 당연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2018년에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괴테의 흔적을 쫓아서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있어서 일단 좋았고, 글로만 보던 괴테의 흔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휘렐름의 수업 시대는 과연 완성된 것인지, 아니면 완성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완성된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대의 종료를 알리는 장면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장면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탑사회 입단 후에 이제 수료증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료증서를 수여하는 그 수여식의 맨 끝부분에서 이제 필릭스가 휘렐름의 아들임을 알리면서 이제 나누는 대화입니다. 휘렐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토록 많은 비밀을 꿰뚫어 보시는 놀랍고도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펠릭스가 정말 제 아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신부가, 펠릭스는 당신 아들이요, 우리 손에서 그 귀여운 아이를 받도록 하시오. 그랬더니 휘렐름이 말합니다. 넌 내 아들이다. 내 친구들 덕분에 이런 하늘의 선물을 얻었구나. 그랬더니 신부가 말합니다. 탑사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축하하오 젊은이, 당신의 수업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휘렐름의 수업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된 직후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듯이 펠릭스와 같이 정원을 거닐던 휘렐름이 비로소 자신의 형성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서술자를 통해서 독자들이 이제 듣게 되죠.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탑사회에서 무슨 근거로 휘렐름의 수업 시대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소설을 쭉 보면 휘렐름이 어린 시절부터 탑사회의 일원들이 휘렐름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휘렐름을 관찰하고 그의 삶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야르노라는 이제 휘렐름과 계속 동행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야르노가 한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료증서를 수여하기 직전에 휘렐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굉장한 존재로 생각하고 많은 재능을 습득하려고 하며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의 형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보다 큰 집단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을 익히며 의무에 따라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망각할 줄 아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자신을 알게 되지요. 매우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 규범에 따라 우리에게 많이 전달되는 그러한 가르침이잖아요. 바로 지금 야르노가 한 이 말이 탑사회가 지향하는 인간 형성의 방향인 것이죠. 이들에게는 한 개인이 사회 안에서 어떠한 유용성을 지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탑사회가 가진 성향들을 생각해 보면 이 탑사회는 일종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설정된 그 목표를 향해 개인의 형성을 쭉 이끌어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목적론적 형성 이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야르노는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휘렐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탑사회가 수료증서를 주는, 수업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를 생생하게 느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길을 어느 정도 즐겁고 편안하게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습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들만의 방식에 따라 수업 시대가 끝났음을 알려주었어. 좀 길게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태어난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64년 4월 1일에 태어날 때 저에게 부여된 목표가 무엇인지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사회적 유용성하고도 연관이 되죠. 이 두 가지를 충족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성숙이 되었을 때 수업 시대가 끝났다고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야루노의 설명에 대해서 비렐름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탑사회가 갖고 있는 형성, 교양은 선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그에게 어떠한 목표가 부여되었는지, 어떠한 목적이 부여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살아가기도 전에. 이러한 형성 이념이 비렐름으로 하여금 수업 시대를 끝냈다라고 선언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탑의 사회에서는 비렐름에게 수업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서술자가 이제서야 비로소 비렐름의 형성이 시작된다고 또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 부분을 한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펠릭스랑 넓은 들에서 뛰어노는 그런 장면입니다. 막 이런저런 질문을 펠릭스가 막 이제 아빠인 비렐름에게 하죠. 이제 비렐름은 새로운 기관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게 되었다. 펠릭스가 막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사에게 물어보고 이러면서 외부의 사물들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비렐름은 새로운 기관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게 되었다. 새로운 기관이라는 말 좀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의 호기심과 지식욕을 계기로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자신의 외부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적었으며 자기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었던 바로 그날 그 자신의 형성도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비렐름의 형성이 이제 새로 시작된다고 여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기 안에 새로운 기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관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지 않던 기관이 비렐름의 내면에 생겼고 실제로 기관, 우리 몸의 조직을 막 가리키는 그 단어, 어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기관이 생겼고 그래서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갖는 이것이 비렐름의 새로운 형성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비렐름은 이 경험이 있기 전에 이게 한 4권인데요. 4권에서 보면 외부 사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서술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심신의 여러 가지 경험에 관해서는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 내면의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외적인 사물에 대해서만은 아무것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거짓으로 여행 보고서를 쓰던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데 외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외적인 사물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비렐름은 자기 내면에 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형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외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아들인 펠릭스를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비렐름에게 새로운 형성이 시작되었다라는 서술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들은 저 외부에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나와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존재죠. 아마도 아들 펠릭스를 통해 이런 자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8권이 시작되면서 비렐름의 형성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새롭게 시작된다 라고 독자들에게 알려주었던 서술자가 이제는 한 7, 8페이지 지나가면 비렐름의 형성이 완성되었을 것임을, 수업시대가 종료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아까 탑사회가 말한 수업시대의 종료와 서술자가 전달해주는 수업시대의 종료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렐름이 설계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아들을 위주로 계획되어야 하고 건설하는 모든 것은 몇 세대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수업 시대는 끝난 것이었으며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그는 또한 한 시민으로서의 모든 덕성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조금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수업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가 갖추어야 될 덕성뿐만 아니라 한 시민이 갖추어야 될 모든 덕성을 갖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휘렐림이 설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들 위주로 계획하고 이것이 몇 세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수업시대의 완료의 조건이었습니다. 서술자에게는. 이것은 교양소설의 개념 규정과도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교양소설은 모겐슈타인이 제시한 교양소설의 개념 규정을 보면 어떤 설정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음을 그려내는 것이 교양소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런 의미에서 수업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는 그 어떤 목표 제시도 없고 그 목표를 어떻게 완성했다, 어느 정도 도달했다는 서술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들 펠릭스하고의 관계만을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우 이상한 수업시대의 종료일 텐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형성이 시작되는 것도, 그 다음에 수업시대가 완성되는 것도 결국 펠릭스라는 아들을 통해 외부 세계의 관계 맺음, 그 다음에 그 관계 맺음의 성숙 정도, 그 정도 이상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괴테에게는 특히 이 소설에서도 이 관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맺고 있는 관계와 내가 외부 세계에 대해서 맺고 있는 관계를 알면, 이 두 개의 관계를 알면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겠다. 이게 괴테의 진리 개념 규정이거든요. 휘렐름은 바로 이 진리를 터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를 알고 펠릭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수업시대가 말하는 교양의 완성, 수업시대의 완료는 목표 지점에 도달했느냐, 목표를 얼마나 완성했느냐, 이거하고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아까 야르노가 휘렐름에게 탑사회에서 수료증서를 제시하는, 수업시대가 완료되었다고 말하는 기준을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휘렐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엔 당신들이 지나치게 서둘러 수료를 시켜줬군요. 바로 그 순간 이래로 저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조금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는데 수업시대가 탑의 사회가 제시하는 그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수업시대가 완료됐다고 당신들은 선언한 것이에요 라고 지금 휘렐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시점에 휘렐름은 서술자가 서술한 바에 따르면 수업시대를 완료한 그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휘렐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정말 휘렐름이 서술자가 말한 의미에서 수업시대를 끝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서술자가 휘렐름의 수업시대가 이런 의미에서 끝났다라고 말한 다음에 휘렐름이 이런 말을 하죠. 진정한 형성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파괴해버리는 온갖 형성이 다 무슨 소용이며 바로 과정 중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최후의 목적지만을 제시하는 온갖 형성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휘렐름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과정은 상관없이 최후의 목표만을 제시하고 그 목표에 도달했느냐의 여부로 형성의 완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형성은 완성될 수가 없죠.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형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휘렐름에게 있어서는 어떤 목표로 제시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도달하기의 과정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원리를 터득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휘렐름의 수업시대는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휘렐름의 수업시대는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형성 원리를 터득한 것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백작인데요. 그분도 거울에 비친 저를 보셨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연인이 점점 더 종교적 심성이 강해지고 휘렐름의 이러한 자아인식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울은 시간적, 공간적 동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객체가
주체의 내면의 새로운 기관을 형성해낸다는 거죠. 정돈하기와 결합하기에 관한 궤티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업 시대의 종료를 표현한 것인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나름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의식이 다양한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서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병리적인 현상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에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